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축 재료 또는 이제 건축 재료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재료라는 그런 학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야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가에서 생각하는 그 주된 분야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기는 하죠.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어떤 두 가지 분야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 분야가 이제 설계고요. 또는 이제 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우리가 이제 보통 건축과 다니는 학생이라면은 이 두 과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도 크고 주된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분야 외에도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설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죠. 그리고 재료도 마찬가지죠. 기타 이제 몇 가지 어떤 과목들이 더 있기는 하죠.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 건축 재료라는 게 사실은 시공상에서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죠. 그만큼 이제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중은 떨어지기는 하죠. 자, 하지만 건축 재료라는 게 그 현대 건축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그런 분야라고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자, 과거에는 건축 재료라는 게 어떤 이제 인공적인 재료보다는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취하는 그런 재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어떤 분야라든지 그 항목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다양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옛날 보면은 이제 목재가 주된 재료였었죠. 그렇죠? 아니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자연재료, 석재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흙, 점토, 벽돌이라든지,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대리석, 석재죠, 그것도. 대부분 이제 석재 건축물이 많았었죠. 중세 교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 하지만 현재 와서는 재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죠. 자, 이미 이제 재료 자체가 금속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석이라든지 뭐 아연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열재 종류만 하더라도, 자,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리 목조 건축만 생각하더라도 단열이라는 개념이 결국 이제 벽 두께를 이제 두껍게 해서 단열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밖에 없었는데, 단열재 종류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스티로폴 이제 단열재부터 시작해서 얇은 이제 음악형으로 되어 있는 단열재라든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 자체도, 자,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유리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크기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모양새라든지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자, 하지만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유리라는 소재도 굉장히 대형화된 어떤 판유리가 생산이 되면서 종류가 다양해지죠. 그 사이즈도 커지고 뭐 강화 유리도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서는 단열 효과가 뛰어난 어떤 뭐 이중 창도 나오고 페어글라스도 나오고 삼중 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이 유리 같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단열 효과가 큰 그런 유리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료라는 요 학문이 어떤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실무에서는 건축 재료가 시공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 배우기도 벅찬데 재료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죠. 물론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자,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업체가 있어요. 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으면 보통은 그쪽 업체에서 생산하는 재료에 대해서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 팜플렛인지 어떤 재료 그 설명서 같은 걸 갖고 와서 다 소개를 해주고, 아니면 그 샘플링한 거 재료 자체를 갖고 와서 설명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선택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시공할 때 뭐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거랑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업체 소개로 이 제품이 괜찮다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요즘 있다라든지, 그리고 재료 특성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알고 있어야만이 뭐 시공을 하든 아니면 설계를 할지언정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설계를 하는데 외장재는 이번에는 뭐 어떤 요런 상황 때문에, 주변 여건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건물의 특성 때문에 뭐 금속재는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목재로 가는 게 낫겠다.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재료라는 게 뭐 학교에서도 이제 과목이 있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축 재료, 뭐 일반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어떤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그 교재 내용에 여기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다른 어떤 건축 재료 관련된 교재를 보더라도 목차가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 어떤 이제 재료 일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뭐 시공 같은 경우는 뭐 총칙 뭐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챕터가 결국은 그 각각 다른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RC조 건물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조죠.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흔하게 하는 어떤 뭐 시멘트라든지, 그렇죠? 콘크리트, 골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혼화재 같은 거. 자, 요런 이제 콘크리트 관련 재료가 먼저 이제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건축 재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먼저 이제 앞선 챕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를 보면 뭐 석재도 있고요. 돌이죠. 금속재. 그 다음에 세라믹 제품이 일종의 유업재죠. 우리가 뭐 점토 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소송을 해서 이제 그 재료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어떤 대표적인 재료죠. 목재도 있고요. 자, 이제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죠.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이후에 형성되는 어떤 합성재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접하기는 하지만 뭐 장난감 완구로만 뭐 쓰이는 재료가 아니라 이제 건축 재료로도 플라스틱이 쓰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 챕터를 보면은 자, 미장 재료가 있고요. 그쵸? 이제 몰탈 미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장 재료, 페인트칠 같은 그런 관련된 재료고요. 그 다음 방수재. 그렇죠? 우리 건물에 있어서는 방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데 이제 쓰는 또 재료들이 있고요. 자, 단열재. 그렇죠? 뭐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는다면은 단열재의 역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굉장히 이제 1년 내내 여름인 어떤 동남아의 이런 지역에서는 단열재의 비중은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단열의 어떤 역할이 점차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즘 이제 추세가, 즉 대세가 에너지 절약형, 특히 이제 에너지 제로 건축물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단열의 역할, 기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재료가 있고요. 특히 어떤 뭐, 예를 들어 콘서트홀을 설계를 한다, 아니면 시공을 한다 그럴 때, 이런 음향에 관련된, 이제 차음이라든지 흡음이라든지, 그런 음에 관련된 재료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 또는 내화 재료가 있고요. 방화라는 거는 화재가 확산이 되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내화는 화재에 대해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일컫는 거죠. 자, 이런 재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까지는 어떤 재료 자체에 대한 얘기고, 뭐 접착제하고 실링제 자체는, 뭐 실링제도 물론 재료긴 하지만, 뭐 요 각각의 어떤 재료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죠. 이런 재료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료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지붕재료, 외벽, 내벽, 또 천장, 바닥재, 개구부. 요거는 어떤 분류 자체를 어떤 건축물의 어떤 부분 또는 부위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지붕 재료 자체는 앞에서 봤던 우리가 금속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목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의 재료는 있지만 우리가 분류상에서는 이렇게 건축물의 어떤 부분으로 나눠서 또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서 재료를 학습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고 마지막 챕터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알고 있던 그런 재료들이 건축물에 과연 어떤 부분에 효과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 목차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1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챕터 재료 일반인데요. 개요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건축 재료는 무엇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자,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봤던 건축 재료,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재료만 총칭하는 게 아니라 간접 재료를 다 일컫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건축 재료는. 자, 그래서 가설 공사용 자재 또는 위생기구, 배관 등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지붕재, 외벽재, 아니면 바닥재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가설 공사용 자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비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비계라는 거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죠. 자, RC조에서 특히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짜고 그럴 때 이제 비계 설치, 2층, 3층 올라가게 되면 비계를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이거는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그 해당 공사가 완료가 되면 철거를 하는 거죠. 해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건축 재료에도 이런 가설 공사용 자재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비계도 있고, 뭐,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어떤 안전벽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위생기구는 어떤 세면대라든지, 그쵸? 화장실에 설치되는 그런 그 자재도 다 해당이 되고요. 배관, 특히 이제 설비 같은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설비 관련 재료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 학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재료의 여러 가지 성질을 해명하고, 즉, 이해한다는 거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재료의 어떤 특성을 알아야만이, 그쵸? 이 재료를 가지고 과연 건물의 외부에 쓸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쓸 것인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흔히 생각하면, 목재 같은 경우는, 자, 간단히 생각해서 외부보다는 내부에 더 적합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죠. 자, 하지만 목재도 뭐 가공을 한다든지, 그쵸? 그렇게 처리를 하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별 문제 없이. 그쵸? 자, 요런 이제 특성을 이해를 하면은 적재적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특성에 맞게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축 재료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다음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축 재료의 분류인데요. 자, 분류라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 결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분류 방식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 그럼 그 방식에 의해서 이런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 자체의 어떤 화학적 조성에
어떤 그 차이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기능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 또는 어떤 용도라든지 어떤 부분, 건축 아까 얘기했던 부위라든지 부분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분류라는 게 원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자, 생산 방법에 의한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천연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목재, 석재, 골재. 자, 이런 거는 이제 천연 재료라는 거죠. 자, 골재 같은 경우는 물론 인공적으로도 생산이 가능하죠.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 이제 고로 같은 거 이제 깨서 이제 골재화 시켜서 하는 경우는 일종의 인공 골재이기는 하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골재는 우리가 강 자갈이라든지, 그쵸? 자갈이라든지 모래 같은 경우가 바로 천연 골재가 되는 거죠.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뭐 목재, 석재는 뭐 당연하고요. 자, 인공 재료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는 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몇 가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금속은 뭐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요. 자,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고 유업재,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세라믹 제품이 바로 이런 인공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로는 이제 무기질로 되어 있는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로 되어 있는 재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기질, 특히 이제 금속 제품은 대부분 다 무기질 재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유기 재료 같은 경우는 천연 재료 또는 합성 수지 등 이런 게.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탄소 원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통 이제 유기 재료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무기질하고 유기질을 구분을 할 때 보통 탄소 원자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능에 의한 분류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재료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수재로 쓰이느냐, 아니면 방습재냐, 방화냐, 내화재냐, 단열재냐, 접합재냐, 이런 걸로 인해서 분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류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용도에 의한 분류. 구조재냐, 그 다음에 수장재냐. 자, 구조재는 우리가 뼈대가 되는 거죠. 이게 철골로 된 거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된 거냐, 아니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수장재료. 이제 수장 뭐 공사에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수장 공사라는 게 보통 건축물이 이제 내부 뭐 마감을 이제 치장하는 그런 공사라고 보시면 되죠. 내부 치장을 위한 공사를 보통 이제 수장 공사로 일컫는데, 뭐 거실 그 마루 바닥 공사라든지 뭐 벽지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문 공사라든지 뭐 계단 같은 거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문 같은 거, 창호 같은 거.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재료도 되고요. 결국 이제 용도에 의한 구분이 되는 거죠. 설비 재료도 되고요. 기타 이제 장식, 이런 접착제, 가구재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보면 뭐 공사 구분에 의한 분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분류라는 거는 요런 내용을 가지고 뭐 요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공사 구분에 의한 분류도 가능한데, 목공사용이냐, RC공사용이냐, 철골공사용이냐. 뭐 예를 들어 철골 쪽 공사를 할 때 일련의 어떤 따라오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 거죠. 철골 공사용의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그룹화해서 설명을 분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적 공사용도 있고요. 창호 또는 설비 공사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류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각각에 따라서 어쨌든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축 재료의 성능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재료라고 보면, 자,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다르다. 성능이 그렇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능적 재료는 없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 뭐 외장재를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뭐 A사 제품에 있고, 뭐 B사 제품에 어떤 재료가 있고, C사 제품이 있고, 똑같은 이제 알루미늄 뭐 복합 판넬이더라 하더라도 A사, B사, C사의 어떤 제품이 다 달라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고 제품의 어떤 성능 차이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A사 거를 선택을 하든 B사 거 또는 C사 거를 선택을 하든 100% 만족할 수 있는 재료는 없다는 거죠. 단순히 얘기해서 A라는 제품이 진짜 성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 선택사항에서는 가격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좋으면은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 보면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한정된 어떤 공사비가 있는데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요인도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능이라는 것도 한 가지만 가지고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온도에 대해서 견디는 어떤 성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판넬의 어떤 평활도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성능도 있는 거죠.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온도에 대한 어떤 견디는 성능, 내열성이나 이런 거는 A사 제품이 제일 좋은데, 어떤 평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B 또는 C사의 어떤 판넬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좀 떨어지고 다 상대적인 어떤 그 평가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0% 만족하는 재료는 없고 A, B, C라는 회사의 어떤 제품을 결국은 비교 검토를 해서 최적의, 뭐 심지어는 가격까지 감안해서 최적의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재료의 성능에 있어서 또 뭐 성능에 따른 또 분류도 있는데 뭐 한번 보죠. 자, 결국 이제 재료의 성능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우리가 성능을 가지고 할 때 온도에 대한 거, 뭐 평활도 이런 거 있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성능 분류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재료 자체의 역학적인 성능에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성능을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 화학적인 거, 그 다음에 내구적인 부분,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재료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성능을 짤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건축 재료의 일반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용어가 뜻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가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그 성능을 설명할 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용어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 각각의 재료에 대한 어떤 성능, 특성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도, 경도, 뭐 우리가 한 번쯤 다 이렇게 들어보기는 한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특히 재료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접하게 되죠. 뭐 인성, 연성 등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어떤 그 정의라든지 특성은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일단 이 분류를 보자 한번. 자, 물리적인 성능은 이제 비중이라는 게 있고요. 함수, 흡수, 이게 다 물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열의 전도, 투과, 반사, 소리, 뭐 흡음, 차음, 이런 게 또 이제 물리적인 성능을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성능, 특히 이제 부식이라든지 변질,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성능은 산화, 변질, 풍화, 충해, 특히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곤충, 이런 거에 의해서도 목재가 썩는 거죠. 부패, 이런 게 다 내구 성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성능을 보자면은, 자, 화재와 관련된 그런 성능을 또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죠. 연소, 인화, 유독성 가스, 용융, 발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인 부분. 재료라는 게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성능,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미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색채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부분, 촉감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성능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성능이 있고요. 생산성, 가공성, 시공성,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능 분류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각각 성능 분류에 따른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역학적 성질의 각각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성질 중에 우리 탄성이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가 많이 탄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접해봤었는데 정확한 의미가 그거죠. 자, 외력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변형이 됐다가 보통 힘이 작용이 되면 변형이 되죠. 물론 이제 힘이 과하게 작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파괴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변형이 일단 생기죠. 변형이 됐다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이 제거가 되면 없어지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는 성질이 바로 탄성인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탄성의 정의죠. 자, 그럼 소성은 무엇이냐? 소성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탄성하고의 어떤 상대되는 개념이다. 자, 소성이라는 거는 힘이 작용이 되고 그럼 변형이 생기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힘이 제거가 됐을 때 외부의 어떤 외력이 제거가 됐을 때 변형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게 바로 소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탄성하고 소성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질 중에 점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끈적끈적한 정도예요. 이게 점도가 그런 있는 상태예요. 자, 유동시 각부에 서로 저항이 생기는 성질. 뭐 달리 얘기하면 이게 바로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리자면 서로 저항이 생겨서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탄성이고 소성이 상대되는 개념인데 결국은 이 부분이 비탄성을 언급하는 거죠. 그 부분이 소성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점성도 탄성과 상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